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연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마트 계산대에서 옆줄이 조금이라도 빨리 줄어드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진 않았나요? 분명히 늦은 것도 아니고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채찍이 우리를 끊임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고 있을 때조차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기분,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지긋지긋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여유로운 나를 만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한 심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심리 엑스레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찍어드리는 심리 처방전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급할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볼 때조차 1.5배속으로 돌려보고 10초 건너뛰기를 계속 누르면서 정작 다 보고 나면 허무함만 남지 않나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시간 압박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도망쳐야 했던 조상들의 본능이 우리 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신 쌓여있는 업무 메일, 단톡방에 읽지 않은 숫자, SNS에 올라오는 잘나가는 지인들의 사진이 우리 뇌에는 호랑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뇌는 지금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빨리 움직여, 뒤처지면 죽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예요. 평소에는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짜증이 폭발하고 경적을 울리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차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내 의지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을 때 뇌는 주도권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극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는 불안함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반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남긴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요.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찾는 여유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 중간의 공간을 생략하고 바로 반응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바로 받아치고 일이 몰려오면 허둥지둥 손부터 대는 거죠. 진정한 여유는 바로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넓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말과 행동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딱 2초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말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2초의 시간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웁니다. 흥분했던 편도체가 가라앉고 뇌는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너는 요새 뭐 하고 지내니? 취직은 언제 해? 같은 질문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쏘아붙이거나 입을 꾹 닫고 기분 나쁜 티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2초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제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의 속도를 늦추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아우라가 상대방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그러면 뇌는 지금은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터널 시야라고 해서 조급할 때는 앞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는데 마음이 안정되면 비로소 주변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유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관찰하거나 돕는 행위가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엄청나게 넓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여유가 생겨야 남을 돕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최고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쩔쩔매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짐을 들어다 드렸어요. 그때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가 잠시 잊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타인에 대한 관찰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를 경쟁자나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네. 저 사람은 저런 말투를 쓰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죠.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런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이득을 취할 필요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덧 나 자신을 옥죄던 비판의 굴레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 남들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가혹한 평가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역시 난 안 돼 라고 자책하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과 자기 비난은 여러분이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생존 본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 건강한 욕구가 때로는 조급함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을 다 못 지켰어도 누군가에게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보세요.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하루 6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나를 토닥여주는 겁니다. 그 틈새에서 비로소 진짜 여유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 여유를 유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작은 습관, 즉 초저항 실천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거창한 건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 딱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1분만 가만히 누워 오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내가 세상의 정보에 휩쓸리기 전에 나 자신과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사할 때 한 번쯤은 핸드폰을 멀리 두고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식감인지 온전히 느끼는 그 짧은 시간이 뇌에는 엄청난 휴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한 번만 사소한 호기심을 채워보는 겁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찾아보거나 늘 다니던 길 대신 한 블록 옆길로 가보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위들은 우리 뇌에 내가 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이 짜놓은 스케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20대에 꽃을 피우고 누구는 50대에 찬란한 결실을 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땅 밑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누구보다 높고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지금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뿌리를 아주 깊고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유는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부터 말의 속도를 0.5배만 늦춰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만 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심리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유를 찾기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예리한 심리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